그는 마치 번식용 돼지처럼 감금되어 250명의 흑인 노예를 낳았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브라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설적인 인물, 파라, 페러, 파라세카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억압과 굴욕으로 점철되었지만 놀라운 다산성으로 노예 제도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250명의 자녀를 낳아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의 운명은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야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130세까지 살면서 브라질 노예 제도 역사에서 신비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정복에 대한 갈망과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금광과 은광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족이 몰살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영토 확장이 진행되면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특히 열대 지역에서 중노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토지 개발과 광물 채굴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러한 작업에 인디언을 활용하려 했지만 혹독한 노동 환경과 질병 확산으로 많은 인디언들이 탈진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흑인 노예들을 대규모로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혹독한 지역 환경에 더 잘 적응했고 인디언보다 더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 1명의 노동은 인디언 4명의 노동과 맞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 노예는 브라질 농장과 광산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노예 무역을 통해 수많은 흑인 노예를 브라질로 데려왔습니다. 흑인 노예의 유입은 농장주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브라질은 스페인 식민 제국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시행은 브라질의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흑인 노예는 브라질 경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농장에서 태어난 팔라는 부모님과 함께 가벼운 농장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예 제도가 얼마나 조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만연한 질병, 그리고 혹독한 노동은 수많은 노예들을 일찍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팔라의 타고난 강인한 체격은 연약한 또래들 사이에서 항상 돋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키가 2m가 넘고 체격이 매우 강인해졌으며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831년, 브라질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의 수입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노예 무역을 종식시켰지만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노예 소유주들은 노동력을 늘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노예의 생식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사육자라는 직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위 사육자는 평범한 흑인 노예가 아니라 여성 흑인 노예와의 생식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키 크고 건장한 남성은 이상적인 번식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의 명성은 농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은 그를 시장에서 희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치열한 노예 무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침내 한 농부가 그를 $400에 사들였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2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팔라의 미래가 완전히 그 농부에게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힘든 농사일 대신 파라를 여성 노예들과 함께 번식하는 번식자로 대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교환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파라에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잃고 농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농장의 하루, 팔라의 일은 쉬웠다. 가끔 심부름이나 우편 배달 정도면 충분했고 힘든 노동은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역할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농부는 그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엄선된 여성 노예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했다. 겉으로는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특혜를 받았지만 끝없는 일은 팔라를 지치게 했다.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때마다 팔라는 농장에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라의 공헌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많은 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농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며 농장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의 처우를 부러워했지만 그가 매일같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좌절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장주가 그를 노예 관리자로 승진시켰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명예는 그가 느끼는 내면의 족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1871년 브라질 정부는 자궁법, 프리 유터러스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노예 소유주들이 더 이상 노예의 생식을 통해 노동력을 늘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육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파라와 같은 흑인 노예들에게 이 법은 더 이상 생식 도구로서 생식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후 파라의 운명은 나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았지만 노예 주인들은 더 이상 그를 번식기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노예였던 팔미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노예 제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직접적인 노예 신분을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파라에게 몇 안 되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 중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회계층의 억압 아래 빈곤과 소외의 덫에 갇혀 있었지만 법적 지위의 변화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그의 자녀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파라는 계속해서 사회적 배척과 무관심에 직면했습니다. 브라질의 노예 제도가 점차 해체되면서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885년 브라질 정부는 60세 이상의 노예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파라에게 이는 마침내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그의 빈곤한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예라는 꼬리표의 부담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법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는 가장 잔혹했던 노예 시장을 목격하며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노예들은 마치 가축처럼 벌거벗은 채 행진하며 구매자들이 선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팔라처럼 건장한 젊은이들은 종종 가장 귀중한 상품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지옥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고 결코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팔라는 억압받는 동료 노예들이 겪는 고통과 굴욕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노예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지런하더라도 결국 그는 농부의 도구,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노예 제도가 점차 폐지되면서 파라와 그의 동포들은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이는 잠깐의 자유에 불과했고 더 많은 이들은 가난과 외로움에 빠져 무력감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파라는 살아남아 어느 정도 상대적인 자유를 얻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라는 점차 감옥에서 벗어난 희미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했지만 그는 강인하게 태어났고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야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